안녕하십니까. 2022년 3월 16일 수요일입니다. 코패스 동반자 채널에서 오늘은 두산 엔진과 S&T 변속기 터키에 도착 성능 시험 중 이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터키와 한국이 알타용 전차 엔진을 두산 그리고 변속기는 S&T에서 공급을 받는 그런 계약을 한 내용이 보도가 됐었는데 그 시제품 엔진과 변속기가 5대씩 터키에 도착을 해가지고 동력 시스템 시험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시험이 끝나게 되면은 5월 달에 알타이 전차의 프로토타입이 공개가 될 거라고 합니다. 터키가 왜 한국에 전차 파워팩을 도입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모든 밀매들은 이미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터키는 전 세계를 방문하면서 수소문을 하다가 결국은 한국에 와서 두산과 S&T의 파워팩을 선택을 한 겁니다. 그런데 터키는 한국과 달리 알타이 전차에 대한 생산 계획을 T0, T1, T2, T3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량은 총 1000대입니다. 이 점이 한국과 다른 점입니다. 처음에 터키는 5대 정도만 전차를 생산해서 시험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시험이 통과가 되면은 2023년까지 40대의 알타이 전차를 생산해서 배치하는 걸로 되어 있었지만 T0 사업에서 시험 생산은 5대가 독일 엔진입니다. 독일 파워백. 그러니까 독일산 파워백으로 시험 생산한 전차는 그 데이터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서 도입한 전차 파워팩을 이용해서 5대를 다시 시험 가동을 할 겁니다. 그러면서 1차 생산품에 한해서만 한국산 도입 엔진을 사용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반복해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차 사업 분량이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250대가 될 것인지 아니면 몇 대가 될 것인지는 아직은 정확히 발표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쨌든 나머지는 터키에서 생산한 엔진과 변속기로 생산을 하겠다 이런 것인데 그 의미는 한국에서 엔진과 전차 변속기 그러니까 파워팩 기술을 넘겨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안 해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번에 터키로 보낸 엔진 5대와 변속기 5대도 독일의 제재를 우회하는 그런 방법을 사용했을 걸로 추정을 하는데 독일산 부품을 국산화를 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엔진을 다시 알타이 전차에 장착을 하기 전에 일단 별도로 동력 시스템 시험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험에서 합격을 하게 되면 전차에 장착을 해가지고 5월 달에 알타이 전차의 프로토타입을 정식으로 출시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시험을 해가지고 이상이 없으면은 1차분에 한해서는 한국서 도입한 두산의 엔진, S&T의 변속기 이걸로 전차를 생산한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두산과 S&T는 자사의 제품들에 대한 신뢰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시험에서 그 결과가 주목되고 있는 겁니다. 특히 S&T의 전차 변속기는 6단 기어입니다. 4단이나 5단 기어보다 기술적으로는 더 고난도지만 4단과 5단 기어의 특허 때문에 6단으로 채택한 걸로 보이지만 산악지형이 한국과 달리 많지 않고 평원, 사막이 많은 터키는 오히려 6단 기어가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6단 기어는 고속 주행이나 장거리 주행에서 유리합니다. 물론 S&T에서는 급 기동을 할 때도 더 유리하다고 주장을 하지만 일단 내구성에서 문제가 돼가지고 그런 주장들이 증명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급 가속에서도 실적은 좋지 않았는데 이것이 엔진 성능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까지 나왔던 것을 보면은 엔진 성능도 자신 있게 말하진 못하는 상황이어서 이번에 터키의 두산 엔진과 S&T의 6단 변속기 성능 시험은 한국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터키도 아주 오랜 기간 동안 기다려가면서도 알타이 전차를 1000대를 생산하려고 하는데 한국은 세계가 주목한다, 세계에 자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명품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K2 전차를 3차까지 양산을 해야 260대입니다. 그리고 4차로 양산을 한다는 계획은 잡혀 있지만 그 결과는 아직은 모릅니다. 그리고 4차로 양산을 해봐야 총 대수는 183대입니다. 이런 한국의 실정과 터키는 처음부터 1000대 이렇게 딱 목표를 세워놓고 그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 점이 한국과는 다른 겁니다. 많은 분들이 이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을 통해서
이제 기갑 전력들은 필요가 없는 시절이 온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러시아가 운영을 잘못하고 있는 거죠. 미래 전장에서도 기갑 전력은 필수 품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이야기를 마치고자 합니다. 구독을 꼭 해주시고 좋아요와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면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